네, 아베 일본 총리가 주도한 수출 규제 조치. 이 조치의 배경에는 일본은 물론 한국 내 정치권 움직임에 대한 치밀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때리기와 동시에 일본에서는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 최대 관심사는 여권이 개헌 발의 의석을 확보할지 이 여부에 쏠려 있습니다. 도쿄 연결해 보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일본이 이렇게 전격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배경에 여러 가지 상황이 고려됐겠습니다만 일본 국회 상황도 미리 계산됐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게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번 수출 규제 조치 과정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지난 6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 동안 오사카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폐막 다음 날인 30일 일요일이었는데 이날 산케이 신문이 특종 보도를 내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일본 정부가 곧 단행한다는 내용으로 지금 따져보면 매우 정확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7월 1일 일본 정부가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서 산케이 보도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 여기까지는 잘 알려진 부분인데 오사카 G20 정상회의 직전에 대해서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요한 일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6월 26일 G20 이틀 전인데 이때 150일간 이어진 일본의 정기국회가 끝난 겁니다. 예. 자, 정기국회가 끝났다. 일본 국회 폐회가 이번 수출 규제하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네, 국회가 닫혔다는 얘기인데 이는 예. 야당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할 가장 중요한 자리가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에서는 통상 국회 회기 중에는 야당이 아베 내각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언론에서 진전된 보도가 나오면서 일본 국내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 부인이 연루된 사학재단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각한 문제나 아베 총리의 30년 지기 친구가 운영하는 사학재단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등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 이른바 사학 스캔들에 대해서 야당이 국회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 보도로 확산되면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최악으로 치닫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예. 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가 끝나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런 공식적인 무대가 사라진 겁니다. 야당의 손발이 묶였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수출 규제로 수출 당사자인 일본 기업도 피해를 보는 상황에서 일본 내 반발이 나올 법도 한데 이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야당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본 내 반발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예. 수출 규제, 즉 보복 조치의 D-Day를 잡는데 정기국회 종료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일본 국회 폐회 이후 곧바로 국회의원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이번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보복 조치 일정을 살펴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1일에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방침을 발표했고 4일부터 이 방침이 실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예. 그런데 4일은 오는 21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이기도 합니다. 각 정당은 이날 4일부터 전국에 흩어져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야당이 선거운동에서 아베 내각의 수출 규제 문제를 부각하면 될 것 아니냐고 한국 내에서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다수의 야당이 아베 내각 이번 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만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말을 못 꺼내는 분위기입니다. 예.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일본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하나는 더 중요한 문제인데 괜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잘못됐다며 아베 내각의 정책을 비판하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징용 배상 문제 등 역사 문제로 한국에 대한 일본 여론이 좋지 않은 게 사실인데 한국을 두둔하는 말을 했다가 표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수출 규제와 동시에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야당이 아베 내각의 보복 조치를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즉 국회를 닫으면서 야당 손발을 묶었고 급하게 선거 전국으로 쏠리면서 다시 한번 야당의 입을 단속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아베 총리는 마음 놓고 한국 때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 수출 규제 조치에 한국의 정치 상황도 고려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베 내각의 한국 때리기 배짱은 한국 국회 주변 상황에 대한 기대 섞인 분석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여야가 책임 소재를 두고 갑론을 바글거리면서 자중질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대외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내 정치권에서 책임 소재를 가리느라 논쟁을 벌인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 한국의 여야 상황도 현 정권이 외교에 대해서 야당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일본 측은 예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본 방송들은 최근 한국 야당에서도 한국 정부의 잘못이 많다는 보도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예상과 맥락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네, 아베 총리가 이번 조치를 국회의원 선거에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많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베 총리도 선거 현장에서 쉽사리 이번 보복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의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절반 이상은 한국 때리기에 찬성하고 반대는 아주 미미합니다. 하지만 답하지 않는 비율도 3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유세 현장에서는 보복 조치 얘기를 대놓고 꺼내지는 않고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수 우익, 즉 아베 정권의 핵심 지지층에서는 이번 보복 조치가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 때리기로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이른바 집토끼를 확실히 잡아두는 효과를 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예, 어쨌든 선거 결과가 최대 관심사인데 여권이 개헌 의석 확보 가능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합니다. 전망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자민당과 열린여당인 공명당이 이번 선거에서 과반은 무난히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수인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개헌 지지 의원이 85석 이상이면 개헌 발의가 가능해집니다. 만일 아베 내각이 이번 선거에서 85석 이상,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달성할 경우 한일 관계에는 또 한 번의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아베 총리는 평화헌법의 자위대를 명기해서 결국 전쟁 가능한 국가를 목표로 개헌의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요. 개헌 발의 의석을 이번 선거에서 확보할 경우 경제에 이어 지역 안보 분야에서도 갈등 요인이 추가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